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포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여러분 오늘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국내 장도 계속 초반에 좀 방향성을 못 잡더니 이제 결국에는 그냥 약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고 맙니다. 네, 특히나 이제 주 후반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계감도 가득할 텐데요. 네. 일단 고용 보고서, 우리 경제 지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쵸.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신중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신중한 게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너무 이 돌다리를 두드려 보다가 너무 많이 두드려서 돌이 다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약간 쉬어갈 때 또 다음에 이 이후에 어떻게 가게 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남이따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그럼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김형일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뭐 주도주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걸 볼까? 이제 반도체를 볼 타이밍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특정 AI 내에서도 특정 종목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반도체주, 이 시세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더 확산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즘 시장의 수급은 확실하게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개별 이슈나 테마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점차 힘을 키워 나가는 그렇죠. 계속해서 좀 확산되어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가 좀 주도주 쪽으로 커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반도체, HBM, 뭐 CXL 등등등 하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또 특히나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뭐 K시텍이라든지 윈텍 이런 종목들 모두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D램과 낸드를만 알고 있다면 반도체의 진짜 절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뉴로모픽에다가 CXL에다가 점점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반도체가 무궁무진했나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의 이런 시세들이 이제는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인가 알아봅니다. 자 우선 김영일 전문가는 확산이 될 거다 아니다. 된다고 봐야겠죠. 된다. 예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께서는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예, 뭔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까지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부터 자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산업군들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이 AI라는 키워드가 비단 반도체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료도 있고. 그렇죠. 네. 의료 쪽에도 들어갈 거고, 뭐 그다음에 뭐 로봇 산업에도 네, 들어갈 맞아요. 거고, 네. 자동차에도 들어갈 거고. 우리가 이제 이 진행하는 뭐 이러한 일상생활들의 AI라는 키워드가 아마 이제 다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가 될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들이 계속해서 좀 성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AI 시대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이 되기 시작을 하면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 또 AI가 새롭게 접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 산업 모두에 침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을 좀 보게 되면 HBM이나 혹은 이제 뭐 CXL, 뉴로모픽 같은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쪽에 사실 많은 이제 투심이 좀 쏠려 있어요. 물론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약간의 또 낙수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약간의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뭐 HBM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다가 워낙에 이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뭐 D램이라든지 메모리 쪽으로도 이러한 이제 이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약간 전방위적으로 또 이제 수요가 다 같이 증가하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약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관련주 찾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뛰어넘는 상승. 그러면서 또 너무 올랐는데 했는데 그걸 또 뛰어넘는 상승. 맞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최근에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상당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 이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실적이 나왔고 그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많이 띄워놓은 상태에서 과연 여기서 좋아질까 했는데 실적이 또 좋아지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이 기대감을 높이는데 그 기대감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에도 지금 AI 반도체가 완전히 끌고 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우리 시장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대로 끝이냐라고 하면은 뭐 절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결론적으로 이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에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엔비디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HBM이나 혹은 뭐 CXL, 뉴로모픽 등등 해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뭐 시설 확충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소부장 쪽들도 다 일제히 관련해서 실적이 또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초 1월, 2월 달은 완전하게 반도체 HBM이나 뭐 CXL 이러한 쪽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해 내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 이번만 보고 끝내실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사실 미국 증시에서 M7 다 약할 때, 이거 전문가님도 M7 약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또 오전 오후 방송에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또 엔비디아만 아주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만 봐도 일별로 보게 되면 그 탄력이 좀 줄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런 AI나 이런 업황 자체가 물론 좋겠지만 기대감만으로 가는 시기는 이제 고점을 찍은 거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잘못된 생각이고 맞을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은 살짝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미증시에서 슬슬 아마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AI 버블 논란이 또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예. 이 IT 기업 중에 가장 이제 이 퍼가 높은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대평가되어 있다. 실적 대비해서. 네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만큼 너무 퍼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지금 너무 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때와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IT 버블 때는 거의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막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실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래의 완전한 성장 산업이 지금 AI인 거고 예. 그 AI에 따라서 또 가장 크게 캐파가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약간 저는 $1,000를 좀 분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800 후반까지 왔죠. $800 후반대까지. 예, 그런데 사실 $1,000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 최근에 미증시 쪽에 미국 쪽에 이제 애널들의 좀 보고서를 보게 되면 $1,000가 마지노선일 거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애널들도 계속해서 목표가를 좀 바꿔왔어요. 계속 수정해왔거든요. 뭐 $500였다가 갑자기 또 실적 잘 나오니까 $700로 바꿨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실적 잘 나오니까 $1,000로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목표가를 수정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계속해서 쭉 우상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최근에 상당히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 슬슬 약간의 슬슬 거품이 좀 끼지 않았나라는 이러한 이제 또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우리 시장에서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해서는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엔비디아 개장 전 거래에서 벌써 또 오르고 있나요? 예, 어제 0.8% 올랐는데 약간 네. 탄력 줄었다고 제가 말하자마자 1.4% 올라가고 아닌데. 있습니다.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요. 네. 이런.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의 흐름이 뭔지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운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초기에 잡으면 뭐 10배, 100배는 기본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AI 혁명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해서 작년 아카데미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AI 혁명 시대라는 것은 AI가 네. 바로 혁명이면 바로 피부에 우리 인간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전엔 인공지능이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2012년부터 시작됐거든. 주가 시세들이. 빨리 됐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16년부터 시작돼 알파고가 나와서 그리고 16년부터 시작돼서 그때 이제 반도체가 두세 배 올라갔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AI 인공지능은 그냥 사람이 작업한 도움을 잠깐만 주지만 그것은 그냥 AI 시대고 AI 혁명 시대는 완전히 사람을 대신 역할을 인간을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시작된 게 바로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이제 챗 GPT. 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상용화 해가지고 실제로 수익 구조로 만들어서 챗 GPT가 대규모 언어 모델로 엄청나게 인간을 바로 대신해주다. 지금 앞으로는 뭐 데이터 입력뿐만 아니라 말로 하면 네.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네. 또 영상 만들어줘. 지시만 잘하면. 그래, 이게 이제 계속 학습하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챗GPT 대규 언어문을 사용하려면 결국은 인프라가 구축돼야 돼. 시대가 흐를 때 그래야죠. 초기에는.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이제 GPU가 이제 가장 빠르게 시작해 HBM부터 가속기부터 이런 거 CX로 쭉 계속 나가거든요. 이렇게 기반이 다 구축되면 더 빠르게 실생활 우리가 온 디바이스처럼 네. 빠르게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명이 시작되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쟁도 못 살았잖아요. 그랬죠. 못 살다 계속 이승만제가 됐다가 이게 혁명이 일어난 게 군사혁명이 났었잖아요. 네. 5.16 군사혁명 하면서 완전히 먹고 살기, 밥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전은 굶다가, 그래서 그게 바로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AI 혁명이 되면 이 AI 혁명의 가장 정점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바로 인조인간이에요. 네.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생각도 감정도 교류하고 안드로이드형. 그 감정과 교류하는 그게 최고 정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올 때 내가 뭐 비서 같은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교감도 할 수 있는 나올까요, 정말? 당연히 인조인간? 2040년 되면 네. 당연히 나오죠. 근데 지금 테슬라서는 뭐 만들었잖아요. 옵티머스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것은 그건 그냥 단순한 거고 로봇인데 그러면 이 로봇 기술 때문에 빨리 안 가거든요. 만약에 머릿속은 이미 IQ 130, 뭐 150 되니까 챗 GPT-5 나오면 IQ가 18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 정도의 의사 시험을 통과하려면 한 15년 정도 뒤면 뭐 그거는 금방 빨리 5년 내에 온다 그러거든요. 의사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직을 통과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대체될 수 있다. 잭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럼 인조인간이 되려면 로봇이 사람처럼 자유자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은 기계이기 때문에 기술이 아주 늦어져요. 발전 속도가. 네. 그래서 이제 좀 늦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이건 시작됐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우리가 보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히트치고 있지만 엔비디아 오른 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과거에 2008년도 저가 대비해서는 800배 올 700배 올랐는데 실제로 10년 정도는 한 이제 200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12년 전에 2년 전에 샀으면 300배 올랐고요. 그래서 옛날에 사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수혜주들은 한미 반도체가 1등으로 제일 그게 가장 좋은 이제 우리나라 보면 가장 많이 올라고 10배 올랐잖아요. 22년도 9월 정도 시가에 10배가 왔어요.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뭐 이수페타시스도 한 8배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대다수를 이렇게 우리가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도 없는 거죠. 갖고 있어야 되고 안배반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밑에 샀을 때는 절대로 팔아먹지 말고 아직도 네. 멀었다 이 시대는 이제 시작하는 인프라도 구축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직 뭐 메모리하고 다 해도 우리나라도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 수량을 사서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 한 10년 전에 이제 인조인간 시도 오면 뭘까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영어만 알면 엔비디아 테슬라 2개만 사고 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당연히 이렇게 있어야만 이제 노후가 정말 인조인간 나 있을 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좀 우리 인간이 지하에서 피해가 있어. 우리는 이제 주식으로. 네. 아, 그래서 웃을 일이 저는 작년에 모닝인사이트 아침 보면 하는데 경비디아 이제 경비디아 경비디아? 1경 이상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1,000를 목표로 일단 $1,000까지 가고 네. 찍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한 $600 받고 한 2년 동안 못 갈 거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5,000 정도는 2027년도까지 그 다음에 2035년도는 $10,0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3경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직 세계적으로 시가총 경이 없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4,000조나 나왔는데 MS가 그래서 경은 뭐 MS가 150%면 1경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인조인간이 되면 사람들이 앉아서 일할 데가 없어서 뭐 앉아서 게임을 하든지 주식을 하거든요. 그럼 돈을 어떻게 벌까? 거기서 돈 따가지고 주식으로 벌어야 돈 벌어야 돼요. 돼요. 돈 우리는. 벌어서 아이고. 그게 코로나19 시대 때 그랬잖아요. 할 일 없으니까 앉아서 게임주 엄청 가고요. 예, 맞아. 온라인에 그죠?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몇 개만 계속 가는 지금 쏠림 현상이 세계적으로 다 있잖아요. 미국, 일본도 있고 우리도 이제 기업만 가잖아요. 그죠? 대형 주식. 그것처럼 미국도 쏠림 현상이 앞으로 가면 더 하다. 2030년대는 정말 엔비디아 오늘 사면 내일 먹고 내일 사면 모레 먹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전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주제랑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인조인간에 네.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에는 그럼 로봇 기술도 발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로봇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지금 배터리 공부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가 양극재고 음극재고 뭐고 이건 2016년 15년 됐어야 되는데 이미 저도 그때부터 1탄부터 지금 6탄까지 하고 있으니 지금은 작년부터 인조인간 시대 1탄하고 올해 이제 2탄 하는데 네. 1탄 때 들어간 핵심주는 엔비디아입니다. AI 혁명 먼저. 시대에 네.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주제 엔비디아고요. 이건 한 번만 사면 물리면 행복한 겁니다. 뭐, 더 살 수 있으니까. 존재감을 그래서 이 보이고 가격 있죠.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로봇은 이제 우리가 로봇주를 계속 많이 생각하잖아요. 로봇이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는 조금씩 기술이 발전돼요. 그래서 이 챗 GPT, 하드웨어죠. 엔비디아 이렇게 주식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좋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것도 걱정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조인간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이제 우선 코앞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반도체 쪽에서 이제 확산이 좀 돼 갈 거다. AI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전략들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따라 타야 되나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약간의 또 버블 논란이 생겨나고 있어서 차익 실현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뭐 엑시콘이나 이런 종목들이 약간 따라가는 그림. 그 다음에 또 이 일전에 한번 뭐 눌릴 때 사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던 HPSP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냥 한미 반도체만 봐도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하시는 건 부담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그냥 푸근하게 수익 나올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로 또 찾아야 되는데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 또 종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상승 나올 만한 게. 그래서 아마 많이 이제 이 접근을 하시기에 부담스러운 위치에 슬슬 도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일단은 고점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약간의 또 신규 접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슬슬 눌린 구간을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AI 로봇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AI 키워드가 슬슬 또 다른 산업군들에도 어느 정도 첨가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AI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LG가 비서 로봇을 개발을 한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또 최근에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변압기예요.
저희가 어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전기를 네. 많이 먹죠. 그렇죠. AI가. 그래서 네. 오늘 재룡전기나 뭐 일진전기, 그 다음에 뭐 어제 LX 일렉트릭 이러한 종목들이 다 일제히 급등이 나왔었는데 머스크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AI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워낙에 고성능이라서 전력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변압기 쪽도 변압기가 부족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변압기나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도는 사실 실적이 다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LX 일렉트릭이나 혹은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광명전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워낙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전방 산업 분야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AI라는 키워드가 묻게 되면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후발주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더 갈 수가 있는 거고 저는 LX 일렉트릭 같은 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모아가시면 또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가 전방 산업에도 저는 묻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또 새롭게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죠. 지금 시장에서 눌리면은 사야 되는 종목군들이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야를 조금만 이제 넓게 보셔가지고 지금 AI 키워드가 또 새롭게 묻기 시작한 이러한 섹터군들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와 함께 AI 키워드가 또 새롭게 묻어나는 섹터군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제 확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어떤 전략을 보십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비중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사고 팔고보다도. 그래서 뭐 AI 반도체 관련된 뭐 최고 이제 HBM이다, GPU 관련 그러면 HBM 관련된 한미 반도체다. 그럼 한미 반도체 이제 10만 대로 왔거든요. 시가총 9조 8천억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HBM 말고도 대다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4만 원대, 5만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종목이 10만 대로 단순 가격으로 가치를 따지지 말고 그냥 10만 대로 다 찍을 걸로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세라는 것은 이제 2차 전지가 양극재도 뭐 그렇지만 2차 전지 대다수 만 원에 있었거든요. 5천 원, 만 원짜리. 네. 이게 2017년도 주로 이게 3배씩 갔어요. 만 원, 3만 원 갔다가 만 원 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좀 더 올라가 5만 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계속 있다가 또 만 원 와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10만 원 돼가지고 이제 몇십만 원 와 있잖아요. 30만, 50만 원 와 있잖아요. 보면 그것처럼 가치를 따지면 지금 절대적 고평가죠. 지금 실적 보면. 그러면 지금도 한미반도체도 10조면 내년에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 지금 50배예요. 영업이익에. 네. 네. 그리고 만약 26년도, 27년도까지 보면 한 5천억 정도 나온다 치더라도 지금 거의 뭐 20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렇게 20배 정도 30배를 이렇게 가치 평가를 부여한 적 있나 이렇게 생각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그렇게 혁명 시대라는 거죠. 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면 10만 대 가서 네. 많이 한미 반도체 중간에 저도 이제 5만 대 고점이라고 팔라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서 사신 분들은 높게 사면 그래서 밑에서 사가지고 그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도 10만 대 사면 비중을 조절해서 그냥 조금 내려가면 나는 물리면 반차전 나면 다시 더 사겠다. 이 정도로 해도 다시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의 주식들은 항상 고점이 나오면 네. 다시 반타작 나지 70% 빠져도 다시 사상 고점 반드시 돌파해요. 요것만 생각하면 엔비디아도 346달러에서 108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네. 346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죠. 1년, 2년, 몇 년 걸리더라도. 그러면 100달러 사면 346, 3배가 보장되잖아요. 이제 1000달러 찍고, 1100달러 찍고 조정을 받아서 600 오면 또 사야 돼. 더블이 보장되니까. 그처럼. 그래서 지금은 전공정인 또까지도 이제 전공정이나 소재 쪽은 지금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요즘 거래가 많이 실리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올라간 주식 지금 HBM 이런 거 사기 좀 힘들다. 겁난다. 조금이라도 몰리면 잠도 못 잔다. 이런 분들은 사야 되는 사지 말고 그냥 가격 메리트 높은 이제 그냥 전공정 쪽에 뭐 HPSP는 아니면 뭐 이렇게 SNS 택이나 이렇게 뭐 포트마스 이쪽으로도 아직 얼마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 사면 거의 1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뭐 HBM 관련 거 사서 몰리면 더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좋으니까 이런 거 사서 몰린다면 추가 매수도 해도 많이 물리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체 비중 조절은 메모리 좀 안전성이 좀 가격을 좀 보신 분들 메모리를 30%, AI 반도체 뭐 지금 주도주 가는 걸 사야 됩니다, 항상.
소외된 거 말고 네. 그 주도주 가는 걸 사니까 뭐 한미반도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한 20% 이렇게 해서 한 50%는 계좌에 넣어놓고 매매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네. 말고 혁명에 동참하라. 네, 그런 전략이네요. 과거에 네. 이제 군사 혁명할 때 그것처럼. 박정희 세력에 붙어서 있어 18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죠? 그냥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걸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간, 예,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눌림목 전략이 유효하고 거기에다가 응용이 되는 AI와 응용이 되는 이런 종목들한테도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네. 뭐 최병훈 전문가는 진짜 예, 이 포트에 반은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갑니다. 네. 태금님께서 요즘은 약간 처음 보는 아이디가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많이 소문 내시고 이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보겠습니다. 43,200원. 좀 높을 때 사셨어요. 33,000원대면은 작년 12월쯤 이때가 거의 그 가격 근처까지 갔었던 그 가격이 있었던 시기인데 20%를 담고 계시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신 이후로 28,000원까지 내려왔죠. 그다음 살짝 다시 좀 올라오고 있다가 좀 시원스럽게 다시 한번 상승까지는 안 나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또 이 한올바이오파마 쪽에서 또 어떻게 또 한 방이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김영일 전문가께서 꼭 좀 진단해달라고 이렇게 아예 딱 지목을 해버리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조금 AS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많이 높게 사신 것 같아요. 네.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 12월 달에 역대 최고가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대 최고가 부근에 매수를 하셔서 조금 네. 이제 높게 사신 건 분명하신 것 같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승 나오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는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만 살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슈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와줄 때, 그러면서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갈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또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좀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됐을 때 출발하기 이전에 물량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이 물량 기반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이제 암학회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ABL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학회 기대감으로 물량이 들어가 주고 물량 기대감으로 그대로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 일단 학회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발현이 되고 있지 않고,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날씨 좀 더워질 때쯤 돼서야 이제 인상에 대한 건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인 것, 임상 이상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임상 상상 들어갈 거, 이렇게 또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올해 어느 정도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이슈가 나오면은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기대감을 형성을 하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셨던 이제 고가 부근에 이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윗꼬리를 그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힘이 최근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매물대에 부딪혀서 그대로 윗꼬리를 그리는 하락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3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강력하게 좀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그러면서 물량이 다 빠져나오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물량이 살아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구간 39,000원 정도의 매물 구간만 뚫어주면 매수가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가 주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매물대를 소화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줄 거예요. 그런데 최근처럼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찌르는 정도로만 수급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힘들 거고, 이 구간을 요 정도의 물량 정도는 들어와 주면서 한번 찔러주는, 이제 좀 뚫어주는 노력을 해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임상권들이 대기 중에 있고, 그러면서 수급이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시간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게 몇 개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날 더워질 때쯤에 그때 또 임상권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몇 개월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는데, 그 시간만 어느 정도 기다려주시면은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노리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다른 종목군으로 최대한 수익을 챙겨주시고, 최대한 수익을 챙겨주시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수급 들어가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셔서 빠져나오는 전략 안내를 드리고, 일단 지금은 좀 지켜보셨다가 향후에 한 요 정도 물량 들어가는 거 눈에 보이시면 그때 다시 한번 재문의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만 원 구간, 39,000원 구간 뚫어주는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랬죠. 예. 이때 바로 가주면은 불타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눌려주면 또 눌림목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네. 지금은 여유롭게 다시 한번 수급 강력하게 들어가 줄 때까지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뭐 당장 방향성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올 여름에 임상과 관련된 일정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가격 39,000원 돌파 여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안나님께서 한국항공우주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51,500원에 비중 15%. 최병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보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뒀던 종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항공우주는 최병훈 전문가님의 2월 달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고, 그 이후로 오늘 또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5% 강한 상승세 나오면서 현재 6%의 수익률을 잘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더 단단하게 실어놓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건지 일단 그때 목표가를 6만 원으로 네. 잡아주셨더라고요. 비중 더 키울까요? 비중을 더 늘려도 상관은, 늘릴 때는 이제 쌀 때 이것은 안 올라간 주식이니까 안 올라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비교하면 이 종목이 훨씬 더 가치적으로 더 비쌉니다. 아, 비싸요. 이게 한 5조 시가총액이 항공우주는 5조 2천억대인데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조거든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내년에 영업이 1조 정도 나옵니다. 1조 나오니까 지금 아주 싼 거죠. 지금 10배밖에 안 돼, 영업이에. 근데 항공우주는 내년에 한 3천억 정도 뭐 나온다 하더라도 네. 지금 뭐 17배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비싼 거죠. 약간 불리하네. 그래서 이제 실적 성장, 실적 모멘텀은 항공우주 올해 좀 정체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장갑차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계속 아주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항공우주도 같이 방산 쪽에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 최근의 고점 22년도 고점이 이제 63,900원 이 근처까지는 한번 갈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수렴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이쪽은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방사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외국인들이 그냥 장악해 있는 주식이거든요. 외국인들 한 34%, 이것도 항공우주도 거의 30% 가까이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출 잘 되고 좋으니까 외국인 이미 찍어가지고 일부만 이익 실현하고 또 그냥 한 번에 사가지고 올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외국인 갖고 있으니까 개인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더라도 이제 충분히 이제부터 올해부터 항공우주 외국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길게 가도 충분히 이것도 과거에 10만 원대가 사상 고점인데요. 이때 2015년도 이걸 내년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방산주의 1등주는 과거부터 계속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3만 원, 4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원이니까 한 4-5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우주 시대도 거기에 1등주입니다. 그런데 싸게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것을 일단은 항공우주 괜찮으니까 보유하시고 6만 원 돌파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비중 키운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눌림 구간 22평선 그렇죠. 12평선 정도 5만 2천 원 정도 이하에 5만 오면 2천 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꾸준히 더 이제 히든카드 종목인 만큼 그 목표가까지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5만 2천 원 구간에서 비중 키우시는 것도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AI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지프 넘버원님께서 한글과 컴퓨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시세가 한번 나왔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간은 고점을 낮추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거래량이 처음에 그때 좀 많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렇다하게 좀 눈에 보이는 거래량은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국어 컴퓨터를 23,7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내려올 때 보고 사신 건지, 좀 생각이 들고요. 7%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탐색해보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 시장에 관심을 잘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워낙에 지금 핫하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최근에 워낙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셀바스 AI, 뭐 마음 AI, 솔트룩스, 뭐 루닛, 뷰노 등등 해서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폴라리스 AI, 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세원 해가지고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나는 폴라리스 그룹주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글과 컴퓨터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좋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원래 우리가 전통의 한컴 타자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또 일반 이 가정 구매자들 이제 층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또 워낙에 잘 판매해온 자리 잡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AI 쪽으로 신사업 활로를 굉장히 좀 잘 열어두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AI 쪽으로 활로를 뚫어놓으면서 최근에 또 이제 GPT 스토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이제 입점을 한다. 그러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글과 컴퓨터는 신사업과 그다음에 기존 사업의 조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이미 이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쪽으로도 아마 새롭게 신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상당히 힘을 조금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쪽에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뭐 루닛이나 뷰노 뭐 그다음에 뭐 셀바스 AI 등등 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그 종목들보다는 한글과 컴퓨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했었다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한 2만 원 초반까지 모아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급등은 다시 한번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2만 원 초반대까지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3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태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61선을 약간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61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이탈을 하더라도 이 2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 아니면은 61선 이탈을 하면 잠시 정리했다가 향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요거는 시청자님께서 그냥 입맛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물량도 잘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상승이 나오면 상당히 또 강력하게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다만 1차 목표가는 3만 원 바로 보기보다는 1차로 2만 5천 원 그다음에 2차로 한 2만 8천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목표가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상승 나올 때 맞추어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폴라리스 그룹주가 완전히 급등이 나왔고 후발주저로 무엇이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탄탄한 본업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에 대한 이 전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뭐 매집 전략, 그리고 목표가
25,000원, 3만 원 이렇게 나눠가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6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했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 후 재도전을 하든지 두 가지 전략이 다 유효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이번에는 스텔라 루나님께서 남겨주신 시즌입니다. 25,900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내 것만 안 가요 라면서 진단을 신청해 주셨어요. 맞아, 그러면 진짜. 근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긴 음봉을 그려내는 바람에 더욱더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5%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시제는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건지 앞으로 좀 반등의 기회가 있는 건지 한번 모멘텀들 찾아볼까요, 전문가님? 시즌은 우리가 이제 진단 업체잖아요. 코로나 진단.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벌써 부정적이네요. 근데 이거 주식 사야 될 이유 없잖아요. 일단 단순한데, 그죠? 그리고 제가 2020년도 말인가 하반기 그때, 이렇게 진단주라든 이런 것은 코로나19 말고 코로나 27 이렇게 온다면 그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물려서, 계속 물려 있을 거다. 빨리 손절하는 게 답이거든. 지금도 시즌은 바로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코로나 진단이 과거에 그냥 단순히 이제 주식을 사기 전에 일단은 업황에는 어떤 모멘텀, 이 주식이 올라가야 될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이게 장기인지 단기인지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면 그냥 편남, HTS 핸드폰만 가지고 주식하지 마시고 PC나 노트북 해가지고 HTS 열어가지고 여기 편람을 열어보면 기업 내용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컨센서스도 있고 보시면 과거 2020년도 코로나 한참일 때는 6,760여 영업이익 냈습니다. 21년도 6,600 영업이익 됐어요. 작년에는 적자 났습니다. 300원. 즉 진단이 코로나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흑자 전환인데 날지 안 날지.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된 주식, 그러면 2만 원짜리 주식이 과거에 이게 2만 원, 15,00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배가 갔습니다. 이때 19년도 20년 1월 달에 15,000원이니까 10배 딱 가고 그다음 못 가거든요. 그래서 10배가 나오고 못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테마주는 시작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점에서 10배가 가면 주도주라도 거의 일단 팔 생각을 하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10배가 훨씬 못 갔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지금은 가는 바이오, 올해 제가 유망 섹터에 제약 바이오를 첫 번째로 넣었는데, 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항암 관련돼 아니면 비만이라든지 이런 쪽이지 이렇게 진단 쪽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네. 빨리 팔고 바이오주는 올해 추세직이니까 다른 바이오로 좀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제는 내일 시장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그리고 업황적으로도 좀 시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약하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까요? 네,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경미 씨께서 비트컴퓨터 올려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또 원격 의료 쪽이 되겠죠. 같은 컴퓨터로 끝나지만 다릅니다. 7,7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를 담으셨습니다. 그러니까 7,700원이니까 최근에 걸려있는 가격대가 좀 꽤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등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트 컴퓨터 오늘은 좀 외국인이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싸우는 그 부분도 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료 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반드시 개혁하겠다 입장인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은 지금 이거 잘못됐다. 지금 정부가 너무 이거는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일하는 것도 밖으로 뺏어가는 게 맞느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내용들을 최근에 좀 많이 파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마토 제작진과는 무관한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잘못됐잖아요,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정부가? 아니, 의사분들이.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그냥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업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의 이제 내 살 길을 좀 도모하는 이러한 이제 행위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약간의 이제 이번에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증원보다는 저는 리베이트 쪽.
요게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다른 쪽이네요. 증원을 약간은 문제가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학교 학생 증원시키는 거. 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좀 파보니까 사실 이제 리베이트라는 게 결국에는 약간의 이제 이 진료를 할 때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과잉 진료를 하면서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보험 처리가 되니까 약이 뭐 3개가 처방되든 4개가 처방되든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본인들이 좀 수익으로 가져간다. 이런 것들을 또 개편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반대하는 행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여론이나 혹은 이제 뭐 국민들 뭐 그다음에 정부 다 의사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또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전국민 대통합이 일어났다. 이러한 또 표현도 하거든요. 즉 지금 의사표는 없다라고 하면은 왜 의사편이 없을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또 밥그릇 챙기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의사 파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슬슬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 이 면허 정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소가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의사분들이 면허를 취소시킬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칼자루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데 취소와 관련된 그렇죠. 거는. 예.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년에 검사 시절에 의사 파업을 할 때 본인이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가 또 변호사를 했었고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그때 당시에도 의사 파업을 이미 기소를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과연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은 상태에서 네. 요거를 쉽게 뭐 어떻게 좀 끝낼까? 물러날 이유가 없죠. 네. 예, 국민들을 등에 업었는데 선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표심을 끌어올리기에 가장 적절한 이러한 또 정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는 절대 제가 보기에는 물러나지 않을 것 같고 약간의 또 이제 살 길을 열어준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네. 약간의 이제 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완급 조절인 거. 네, 완급 조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면허 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또 뭔가 파업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취소까지도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결국에는 장기화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차례 정도 더 장기화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총선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뭐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나 혹은 뭐 유비케어 이러한 종목들도 결국엔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에서 완전하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 수익권 나올 때 저는 웬만하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한 차례 정도는 더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의사 파업 끝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또 소외가 되기 시작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수익권이 나왔을 때 정리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000원, 2차 목표가는 8,000원 중반대 정도 안내를 드리면서 아마 총선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 급등이 한번 나올 때 상승 나올 때 정리하셔서 수익 챙기시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어제 주식 방송이지만 갑자기 핫해졌어요. 그 옆 방송 가면 뉴스 토마토라고 있는데 거기 좀 가졌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비트컴퓨터 수익 날 때 수익 내고 나오시라는 관점이고요. 8,000원, 8,000원대 중반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총선입니다. 총선 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죠. 네,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게임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000원에 네. 20%. 28,000원 가지고 계신 지 조금 되셨겠어요. 계속 많이는 안 그리고- 되는데,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엄청 실이 안 가네. 너무 엄청 실이 안 가죠. 그죠? 너무 안 가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저점까지 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매수하실 때는 왜 매수하셨어요? 이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아니, 3단 하락까지 했고, 또 네네. 카카오 게임즈인데, 뭐, 80% 가까이 내려왔길래. 네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빨리 안 올라가지 않을까? 올리겠나 이랬는데, 좀 답답하게. 그 주주 그러셨구나. 친화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건데, 다른 게임즈들은 다 했는데, 네네. 카카오 게임즈는 아예 하지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뭐 카카오가 망한 건지 카카오 게임즈가 망한 건지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실망을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최병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왜 게임주로 사셨어요? 다른 요즘 반도체도 많고, 막, TV 보면 맨날 반도체 얘기하잖아요. 게임주 이야기는 별로 없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내려온 것 같아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네. 한 80, 아까 말씀 보시면 80% 내려왔잖아요. 네.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주가는 가격적으로 보면 좋은 가격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내려와 있다고 주식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빠져 있으면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고 네. 최근에 이제 롬이라는 이제 그 게임이 이제 구글 매출 한 2등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하는데 주식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러냐면 수급이 나와서 게임 인기가 있어도 전체적인 매출의 뭐 단가는 그런데 크게 가고처럼 뭐 코로나 때처럼 매출이 그렇게 나오고 이익도 안 나오는 거죠. 많이 죽었어 이제. 네. 그래서 소외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한 시장에서도 주식이라는 것을 올라가려면 이게 동의성, 남들 제3자도 이 주식이 좋다고 그쵸.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 몰려야 맞아요. 돼. 근데 네. 지금은 시장에 작년에는 리튬 양극재 쪽에 가 있었죠. 올해는 반도체가 가 있으니까 또 게임 산업 섹터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가 다 시세가 꺾여서 완전히 꺾여. 그러면 이제 게임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거를 보고 저는 먼저 지금 고평가돼 있다. 안정적으로 매출 나오는 배틀그라운드의 그래프톤 같으면 지금 12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이 카카오 게임즈는 현재 1조 9천이면 거의 19배 뭐 이렇게 거래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 지금 최근에 샀기 때문에 큰 손실 5천 원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샀더라도 내가 단기적으로 사신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그러면 일단은 한 12% 내려면 손절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바로 손절할까요? 내일 손절하고 네.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지금 게임주는 관심 없을 때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세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너무 답답할 때는요, 잠깐 이제 버려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쌓여요. 맞아요. 네. 또 잘 가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장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그 자리 수익으로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는 이거 봐야죠. 오늘은 이걸 봐야 됩니다. 뭔데요? 아주 나이스한 선택. 자, 레고캠바이오입니다. 오늘 레고캠바이오가 거의 상한가 갔어요. 맞아요. 77,600원. 78,000원까지 갔어요, 상한가인데. 네. 어쨌든 29.3%를 치면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익을 아주 크게 본 상황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 되니까요. 쉬는 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